네, 우리가 앞 시간에 지번을 했고요. 자, 이제 지목을 합니다. 13페이지에. 지목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목은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목 28가지가요. 안 나오는 내용이 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올 만한 내용들 28가지가 문제를 통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면 또 지목도 2문제 나오면은 또 충분히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으로 12번 보시면은 지목의 종류, 자, 28가지가 있죠. 그럼 2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뭐 28가지를 따로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8가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으면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지목의 종류 28가지가 있으면요, 이 28가지를 대부분 다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2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임의하고 잡종지 둘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그 용어, 지목의 명칭 있잖아요. 명칭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냐,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지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다가 어떻게 과세하면 될 것이냐, 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임의하고 잡종지 둘은 따로 외우시고요. 자, 1번 보시면 비행장 용지 이런 건 없죠. 우리가 공항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비행장 용지라는 건 따로 없고 이런 것들은 잡종지로 들어갑니다. 또 과수원 있고요. 양어장, 하천, 잡종지는 다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아주 쉬운 문제고 뭐 거저 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13번은요. 이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는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죠. 목장용지. 그래서 뭐 이 초지, 그러니까 풀들을요 재배를 해버리면 전이 되는 거죠. 내다 팔게 재배하면. 근데 목장에서요 가축들 풀 먹이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초지일 뿐이에요. 그럼 이건 목장용지일 뿐이죠. 선화지, 뭐 전선 밑에 있는 토지, 이런 목적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표면의 용도를 가지고 지목을 설정하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목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화지라는 지목은 존재할 수 없고요.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인 것이지 저수지라는 지목이 따로 없죠. 항만용지, 공항용지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로 집어넣는 거죠. 유원지는 있죠. 유원지는. 그래서 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로 등록할 때는 차문자인 원을 사용한다. 이거 많이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지목을 28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또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은 1번. 자, 줄 이상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이고요. 또 지목을 지적도임에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 한자로 사용해서 한자로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맞죠? 4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해요. 운송. 우리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면 광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천지는 석유가 나는 곳이 광천지인 것이지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여기서 석유가 나는 게 아니죠. 저장시설에서 석유가 나는 거 아니죠. 따라서 그것은 광천지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되는 거죠. 전국에 무슨 뭐 송유관 부지라든지 뭐 석유 저장시설이 뭐 몇 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잡종지로 집어넣는 거죠. 4번이 틀리죠.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광천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용출,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곳이 광천지다. 자, 5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래서 아직 아파트를 짓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 설정하는 거죠.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용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15번은 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지목의 설정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죠. 지목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28가지. 그래서 지목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28가지만 부여할 수 있고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돼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용도가 주종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면 되고요.
근데 두 필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종 관계가 없어요. 주종 관계가 없을 때는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 된다는 거죠. 등록선의 원칙. 또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게 설정 방법에 따라서 지목을 28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지목은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 지목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모양이나 토지의 성질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목적이죠. 존재하는 목적, 용도. 용도가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지목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 용도에 따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3번 조수, 자연요소,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못 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제방이 되는 거죠. 방파제, 방사제 이런 것들 다 제방이 되는 거죠. 4번 보시면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물지죠. 자, 우리가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석유 등을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우리는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죠. 석유 판매하는 곳이니까. 유연물 이동 탱크, 유연물 이런 거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유소 용지가 될 수가 없죠. 핵 폐기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핵 폐기물 저장 부지 전국에 몇 개 없겠죠. 그래서 다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석유 등의 판매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만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느냐를 보는 거죠. 자, 5번 종교단체 설립 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부지는요, 허가가 있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 없이 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범적인 어떤 내용들, 허가를 받았느냐, 신고가 됐느냐, 이건 규범적인 내용이죠. 법적인 이런 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우리 지목이라는 건 토지의 표시고 이건 사실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만 보는 것이지. 또 규범적인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지목을 설정하는 고려 요소가 되질 않습니다. 자, 4번만 틀렸죠. 다음 16번입니다. 자,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이에요. 자, 우리가 체육용지는요,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였을 때만 우리는 체육용지예요. 그러니까 카누장을요, 새롭게 조성을 했어요. 카누장, 요투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트만을 탈 수 있도록 새로 조성된 토지였으면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겠죠. 근데 요트장, 카누장이었습니까? 흐르는 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강에서 잠시 요트 타고 계곡에서 잠시 카누 탔다고 해서 하천과 국어가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겠죠. 잠시 이렇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유수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지목을 설정할 때는 독립적인 목적을 보는 거예요. 이 토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되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는 요트장, 카누장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용지가 될 수가 없죠. 독립성 항상 중요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은 지목을 설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체육용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천 국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물을 저장하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는. 자, 키위, 포도나무요. 자, 식물을 재배라는 말 나오면요, 콩나물 재배하는 곳은 전인지 답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종지가 되고요. 그 이외에 식물을 재배라는 말이 나오면은 전답과손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재배하면은. 그러면은 전답과손에 있어서 만약에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면은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위나 포도나무는 과수류죠. 그러니까는 과수원이 되는 거죠. 과수류가 아니라면은 전 또는 답이 되겠죠. 물 밖에서 키우면 전, 물 속에서 키우면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문화시설 부지는요, 대가 되는 거죠. 대. 문화시설 부지는 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공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공원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국계법에서요,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말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어가 국토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돼요. 여기 국계법이라는 말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으니까 없습니까? 이건 공원이 될 수가 없죠. 문화시설 부지는요, 극장 이런 거 다 대가 됩니다. 보통 극장이 상가 안에 있죠? 그럼 상가는 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시설 부지는 대가 된다.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임야 있었죠. 그래서 살림, 원야. 원야는 좀 우리가 임야가 되기 위해서 넓어야 되죠. 그러니까 살림, 원야. 원야는 벌판 이런 걸 말해요. 좀 넓어야 되죠. 살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임야가 되는 거죠. 임야가. 그래서 임야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또 계속 하다 보면. 자, 17번을 보죠. 또 지목의 부분이요. 자, 초지가 조성된 토지. 자, 초지가 조성된 토지는 초지를 재배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목장용지가 되는 거죠. 재배란 말이 들어가면 전답과선으로 가야 되는데 초지가 그냥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장용지예요. 자,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이죠. 목장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넣습니까? 목장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2번 타인의 건축물을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임대해서. 그래서 상가 안에였습니까? 상가 안에 잠시 교회가 들어갔다는 거죠. 4층의 교회.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가 상가가 없습니까? 상가로 지었기 때문에 없습니까? 여기는 대가 되겠죠. 상가 부지니까 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잠시 교회가 들어왔다고 했었습니까? 갑자기 그것이 종교용지로 바뀌진 않겠죠. 갑자기 호프집으로 내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상가에 잠시 타인의 건축물에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종교시설은 임시적으로만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용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건축물 부지에 그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종교용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이렇게 이용되니까. 임대했다는 것은 잠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자, 우리 공장자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기숙사가 있든 아니면 그 안에 뭐 축구장이 있든 다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안에 병원이 있으면 이것도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에요. 오로지 공장 사람들을 위해서만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공장이라는 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같은 구역에 있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이것은 공장용지가 돼요.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하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3번이 맞죠. 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고 했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재배하는 식물들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벼, 연, 미나리, 왕골. 자, 이렇게 물속에서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답이 되는 거죠. 농지라는 지목은 없죠. 우리 전답, 과소원 세 개를 합쳐서 보통 농지라고 하는데 우리 지목에 있어서는 농지라는 지목이 없고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체를 같은 인공수로 나왔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고요. 물이 흐르면은 하천 아니면은 이제 국어가 되겠죠. 물이 흘러간다. 수로죠. 물이 흘러가. 물길은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데 인공수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규보든 대규보든 다 국어가 되는 거죠. 국어. 물론 자연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면 국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어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다. 그러면 국어가 되는 거죠. 자, 18번을 보죠. 자, 1번 보시면 틀린 것은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게 잡종지가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터미널 그러면요. 버스들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봤는데 지금은 강남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까? 버스들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지금은 잡종지가 된다고. 잡종지. 그러면 우리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버스 타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만시설, 공항시설도 다 잡종지가 되고요. 여기서 자동차에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습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이런 것들도 다 잡종지가 된다. 잡종지 된다. 이게 잡종지 1번은 맞죠. 자, 2번은요.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없습니까? 철도를 위한 부속시설물 뿐이죠. 철길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고 역사의 주된 목적은 매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철도가 사라지면 다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역사가 주로 하는 일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철도의 부속시설 뿐이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목을 결정할 때는요.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건축됐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철도 용지가 될 뿐인 거죠. 소유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질 않죠. 철도 용지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종합 위락시설 그러봤습니까? 유원지가 되는 거죠. 종합 위락시설. 그러니까 뭐 야영장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야영장의 지목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야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영장이 종합 위락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을 때 우리는 유원지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4번 주차장법 규정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요. 인근에 설치됐으니까 우리가 인근이라는 말이 없이 단순히 부설주차장 그러면 습니까? 이건 주차장이 아닌 거죠.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으니까 습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체가 다 대가 될 거 아니에요. 대가 되겠죠. 그래서 백화점을 지었어요. 그럼 백화점을 지으면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데 여기 잠시 빈 공간이었으니까 주차를 좀 해요. 이런 게 부설 주차장이죠. 여기 잠시 주차한다고 해서 이 토지만 따로 분리돼 가지고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여전히 대가 되고요. 근데 백화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대가 아닌 인근이 어떻습니까?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요? 주차만을 위해서 공간을 따로 만들었죠. 그럼 이건 뭐요? 이것은 이제 주차장이 되겠죠.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이 토지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느냐. 이 토지는 처음부터 대로 조성된 토지가 그냥 대가 될 것이고 이 토지는 처음부터 주차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니까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죠. 주차장에.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라고 했죠. 단지 아닌 아파트 단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일 뿐인 거죠. 대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 산책하는 이런 것들 없습니까? 그냥 대일 뿐이고 공장 단지 아니었으면 공장 용지일 뿐인 것이죠. 도로가 아니죠. 우리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도로가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않았습니까?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사유지예요. 사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도로가 되는 거죠. 사유지니까 대나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자, 5번이 틀렸고요. 자, 19번을 보죠. 지목의 9번. 계속 나와요, 이제.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어요. 재배하면 전답과수원이 됐습니까? 과수류가 아니잖아요. 과수는 아니고 전 아니면 답이 될 텐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 밖에서 재배하니까 전이 되겠죠. 자, 옳은 것.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공장 안이라고 했죠. 공장 아니면 무조건 다 공장 용지라고 했어요. 공장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단지 안에 공장 사람들만 위한 것이니까 체력 증직,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또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미사리 조정경기장. 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잠실 종합운동장. 돈만 내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체육용지가 될 수가 없죠. 공장 안 나오면 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요, 잡종제예요. 근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죠. 잡종지라는 게 아니죠. 잡종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공원이요. 묘지공원은 묘지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공원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묘지공원은 묘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국계법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국계법이 아니면요. 무조건 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계법이 안 나오면요. 절대 공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수로죠. 자연수로인데 소규모래요. 계곡, 개천, 시골 가면 조그만 흐르는 개천들 이런 것들은 다 국어가 되는 거죠. 대규모 자연수로가 이제 하천이 되는 거죠. 소규모니까 국어가 되죠.
자, 20번을 보죠. 또 옳은 것은요. 연, 완골 등이 자생해요. 연, 완골을 재배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자생하니까 재배를 안 해요. 재배를 안 하면은 전답과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자생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고여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1번은 맞죠. 자, 2번은요. 소금을 만드는 것은 염진이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금을 만드는데요. 소금 만드는 공장이에요. 소금 제조 공장. 그러니까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공장이라는 말 들어가면 언제나 공장용지가 된다고 그랬죠. 공장 들어가면 항상 공장용지다. 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주차 목적이죠. 주차. 그러니까 주차 목적을 위해서 독립적이어야 돼요. 잠시 그냥 주차할 뿐이다. 그러면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잖아요. 판매 목적의 물리적 야외 전시장이니까 이거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적어도 주차장은 절대 안 되고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안, 또 공장안 나왔어요. 자, 공장안 나오면 무조건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 등의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판매하는 곳이지 공장에서 구비하는 것은 공장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돌리기 위해서 구비를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석유 등을 판매라는 말이 나와야만 주유소가 되는 거죠. 공장안 나오면 무조건 다 공장용지가 된다.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그러니까 문화재들이 있으면, 원래 문화재들이 있으면 사적지로 하지만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공장용지 안에 있을 때는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통으로 종교용지, 공원, 학교용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사적지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자, 21번 보시면 또 보죠. 옳은 것은요. 자, 산림원야. 이게 임야죠. 산림원야. 우리가 임야도요. 이 수식어가 없이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지목이 뭐냐. 이렇게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죠. 이것이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임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요. 자갈땅, 모래땅이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잡종지가 임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목이 뭐가 되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자갈땅, 모래땅이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뒤에 있는 이것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식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우리가 없습니까? 이거 외웠죠, 임야. 그래서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다라는 거죠. 임야다. 임야는요, 다른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산림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것이 임야가 되기 때문에 요걸 또 기억하도 상관이 없어요. 뒤에 7가지를 외우셔도 되고, 7가지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인데 1번 틀렸고, 2번.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합니다. 보관, 저장. 자, 물건들을 잠시 보관하고 잠시 저장한다고 해서 지목을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관, 저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예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독립적. 독립. 오로지 영어로 only. 그래서 처음부터 씁니까? 보관 저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면 이제 독립성 있으니까 지목을 설정하겠죠. 물류 창고 부지, 물류 센터 부지 이런 것 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창고 용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맞죠. 자, 2번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요. 과수를 재배하니까 이건 과수원이 맞죠. 그런데 과수원 안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씁니까? 과수원 안 하는 사람도 이사 갈 수 있죠. 이 사람이 주거는 안 팔고 주택은 안 팔고 과수원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D가 되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쭉 읽다 보니까, 국계법이 딱 나왔죠. 국계법이 나와야 비로소 공원이 되는 거죠. 국계법 나오면 공원이 되는 것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체육용지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체육활동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보건교양 정서 나오지 체육활동이라는 말이 없죠. 체육용지 댁에서는 체육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계법 나오면 국계법에서 뭐죠? 공원 녹지 여기 있잖아요. 공원 녹지로 결정고시. 그러니까 당연히 공원이 되는 거죠. 자, 5번은요. 소규로 등이 용출돼요. 용출되면 어떻습니까?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죠. 주유소 등은 주유소 넣습니까? 소규 등을 판매하는 것이고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가지가 계속 읽고 이해하다 보면 처음에 이해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틀릴 일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죠. 옳은 것은요. 자,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 나옵니다.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철도용지죠. 일정한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 물론 역사부지도 철도용지라고 했고요. 철도용지. 1번은 맞죠.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쭉 법률 나온 다음에 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등록됐으니까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겠죠.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맞습니까? 여기는 유지가 맞죠. 그런데 연완골 등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자생해야 유지가 되는 거죠. 자생하면 재배해버리면 맞습니까? 답이 되는 거죠. 답이. 그 다음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전이 되겠죠. 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이 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 되는데 과수류는 제외돼야 되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가로도. 과수류는 과수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수류는 제외해야 되겠죠. 과수류를 제외하고 물 밖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은 이제 전이 되는데 다만 중림지요. 중림지는 우리가 임야를 외웠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는 임야인 거죠. 그래서 중림지가 아니라 습니까? 죽순지가 전이 되는 거죠. 죽순지. 죽순은 이제 죽순을 재배하면은 이제 전이 되겠지만 중림지는 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말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을 막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앞은 맞고 뒤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나오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2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묘지에 관한 내용인데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안시설 없습니까? 봉안시설은 유골이 있으니까 묘지가 되고 묘지공원은 시체가 있으니까 묘지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묘지가 맞죠. 그런데 밑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여기에 뭐 있다고 했어요? 매점 있고 식당 있고 커피숍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대로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상가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넣습니까? 요것은 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대로세금 걷는다. 자, 그래서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은 다 이제 여기 3, 4, 5번은 틀렸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23번을 보죠. 23번. 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우리가 주차장 그러면은요.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돼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라고 했어요. 노상 주차장은요. 도로로 만든 곳에 잠시 주차할 뿐인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도로로 조성된 토지예요. 이런 것들은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됐을 때는 주차장이 되니까. 자,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했을 때 우리는 도로라고 한다고 했어요. 한 필지로 진입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필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용하겠죠. 이건 도로예요. 근데 이 필지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한 필지밖에 없어요. 한 필지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도로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2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지 한 필지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로 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 나오죠. 체육활동.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체육활동을 위한 거. 이것도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됐어야 돼요. 독립성을 가지고 조성됐을 때 우리는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목장용지나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것은 목장이나 과수원과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대로 지목을 지정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고속도로를 휴게소 넣습니까? 마치 역사하고 비슷하게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당연히 휴게소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의 부속수를 물으니까 이건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요. 자, 그러니까 1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4번 보죠. 자, 학교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장용지하고 비슷해요.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학생들만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학교용지가 되는 거죠. 종교용지가 또 비슷해요. 종교시설 안에 있으면 이건 종교적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성당 안에요. 신부님 사시는 주무시는 곳이 있겠죠. 절 안에도 신부님이 주무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다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근데 만약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사택이 밖에 있어요. 아파트에.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팔고 누구나 이사 들어가 살 수 있죠. 그건 대의죠. 대의.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사 가서 팔고. 그럼 여기는 대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있느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용되느냐를 보고 지목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요, 다 종교용지예요.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공장용지가 그렇고 학교용지가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은 없으면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고요. 물이 흐르면 하천 아니면 국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흐르는 물이 수돗물이에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그러면 다 수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 나면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식,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양식장 들었습니까? 우리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목은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육상에 있을 때였습니까? 우리는 토지가 돼서 우리는 양어장이 되는 것이지 해상에 있으면 이건 바다일 뿐인 거죠. 해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바다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없겠죠. 그래서 육상에 있을 때만 우리는 토지라고 할 것이고 토지이면은 이제 양어장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 식용으로 죽순 재배. 재배를 식물을 재배한다습니까? 물 밖에서 죽순 재배하잖아요. 당연히 전이 되겠죠. 과술이 아니고 물 속에서 재배하는 거 아니죠. 시골에서 살았으면은 죽순을 물 속에서 재배하는지 물 밖에서 재배하는지는 뭐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도시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들은 죽순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재배하는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속성, 독립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됐을 때는 영속성, 독립성이 있으니까 체육용지가 되겠죠. 근데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체육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수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어떻습니까?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안에 어떻습니까? 상가니까 이건 대가 되겠죠. 상가 부지니까 돼요. 뭐 지하에 실내 수영장에 들어왔어요. 뭐요? 이거는 실내 수영장이었습니까?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체육용지가 되겠죠. 체육 활동만을 위한 실내 수영장이니까. 여기 상가 안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내일 모레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상가 꼭대기였습니까? 골프 연수장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D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골프 연수장이었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들이 있죠. 골프 연수장만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체육용지. 상가 안에 잠시 들어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D일 뿐인 거죠. 전체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 독립성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체육도장은 태권도 도장이 되겠죠. 상가 안에.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도 없습니까? 독립적으로 태권도만을 위한 건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체육용지가 되겠지만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 상가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은 체육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목을 항상 우리가 볼 때 항상 수식어를 보시라고 했죠. 뒤에 있는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수장, 정구장, 이가 스쿼시장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에 나왔을 때 씁니까? 실내 수영장에 독립적으로 조성됐다.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체육용지. 실내 수영장에 상가 안에, 즉 독립성, 영속성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D일 뿐인 것이고.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락시설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은 셋 다 실내 수영장이죠. 이것도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됐습니까? 수식어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수식어가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됐으면은 체육용지. 독립성이 미흡하다. 잠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일 뿐인 것이고. 체육 실내 수영장인데 종합 위락 시설로서 이제 수식어가 종합 위락 시설로서 실내 수영장이다. 그러면 습니까? 이것은 이제 유원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육용지, 뭐 유원지 막 하면서요. 뒤에 있는 뭐 동물원, 식물원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라 그랬죠. 어떤 식물원이 있는데요.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지목이 뭐냐 이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식물원이었습니까? 종합 위락시설로서 갖추어지는 식물원이에요.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였습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이에요. 그러면 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에 따라서 식물원의 지목이 정해지는 것이지 식물원 자체의 지목이라는 건 따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식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25번 보시면요.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 이거는 잡종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고 이건 제외되고. 자, 보죠. 변선소, 송신소, 수신소. 이건 이제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송신, 송유관 부지. 시옷으로 되죠. 송유관. 그러니까 석유를 운송해요. 그러면 송유관 부지는 잡종지라고 했죠. 그러면 전기를 운송하는 송신, 수신 이런 것들도 잡종지다.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면 되겠죠. 석유를 운송하는, 전기를 운송하는 이거 다 석유 저장시설 부지, 변전소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잡종지다. 근데 지하에서 석유들이 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 부지면 잡종지가 될 텐데. 용출되니까 이것은 광천지가 되는 거죠. 광천지.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들 다 잡종지라고 했죠. 그다음에 항만용지, 공항용지 다 잡종지. 2번은 맞죠. 그러니까 잡종지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외우시면 되겠죠.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여기까지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건 임야죠.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 잠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구지는 임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공항 항만시설 부지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죠. 근데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물건 보관하는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곳은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창고용지.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비슷하죠. 도축장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죠. 근데 일반 공직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 위락 시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합 위락 시설 그러면 우리는 유원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 그러니까 뒤에는 야영장, 식물원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식어가 없습니까? 야영장도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야영장. 그럼 공원이 된다라고 했죠. 공원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요. 기출 지문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는데 실제로 기출 문제들은요. 반드시 수식어를 줘요. 대충 냈다가 넣습니까? 문제 오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셨든지 한다든지 이제 문제집 여기 우리 문제집에 이제 지목 이런 거 보면요. 정확하게 수식어를 다 줘요. 그래야 우리는 지목을 할 수 있지. 단순히 그냥 앞에 수식 없이 야영장, 식물원 이렇게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없어요. 낼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들은요. 정확하게 문제를 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보다요. 사실 시험장에 갔을 때요.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시험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그때 또 우리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시험 문제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내요. 정확하게. 출제위원들은요. 문제 난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제 오류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류가 없는 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난이도 조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냈는데 어떤 문제 오류가 생겨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습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 보면 없습니까? 이게 출제 오류죠. 출제 오류.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보면은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류가 생겼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오류가 생겨면 소송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요. 지문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거죠. 정확하게 답 찾기가. 자,
자, 그리고요, 이제 26번을 보죠. 26번은요, 이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잖아요. 우리 개수 묻는 문제는 우리 지적법에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잡종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면은 많이 외우는데 잡종지는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안 외우니까요. 자, 이면 잡종지 보죠. 방금 했던 거죠. 갈대밭,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거, 야외 시장, 공동 우물. 공항 항만시설, 이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통해서 이해하고요.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물 부재 기억하시면 되고, 쓰레기 오물 처리장, 도축장 잡종지가 되고, 그 다음에 송유시설, 송수관 부재, 송유관 부재, 또 저장시설물 부재가 잡종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도 잡종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서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몇 개만 외우면 또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7번하고 28번은요, 이거 부호죠, 부호에 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우리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네 곳에만 등록을 합니다. 네 곳에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네 곳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를 하면 7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대는 한자만 부호를 사용하죠. 자, 부호 관련돼서 옳은 것인데 우리는 차장촌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차장촌원만 없습니까? 차장촌원만 이제 차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차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를 말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두 문자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차장촌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돼요. 철도용지는 해당이 안 돼요. 철 맞죠? 옳은 거죠. 공장용지는 해당이 되네요. 장으로 해야 되죠. 주유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해야 되고요. 목장용지도 해당이 안 되니까 목, 양어장도 해당이 안 되니까 양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거 적어놓고 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도요. 마찬가지로 연결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주차장은 해당이 되네요. 차 맞죠. 하천도 해당이 되네요. 천 맞죠. 공장용지도 없습니까? 해당이 되네요. 장 맞고요. 잡종지는 해당이 안 돼요. 찹이 맞죠. 유원지는 해당이 되네요. 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으로. 단순 유 그러면은 유지가 되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목이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지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집이 있는데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여러분도 2문제 맞출 수 있고요. 자, 면적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면적. 자, 29번부터 이제 면적에 관한 내용이죠. 면적을 좀 보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요. 자, 면적의 시험 문제가 나면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이 이제 산출이 됐을 때,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 면적이 이제 결정 방법, 단수 처리, 끝수 처리 문제,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가장 먼저요. 필집에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요. 그러니까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 측정을 해야 되겠죠. 면적 측정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임야대장 등록조를 토지대장 등록조로 옮겨 등록합니다. 등록 전환할 때 면적 측정하는 거죠. 경계도 다시 측정하고 축척이 바뀌었으니까 면적도 측정하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합병은 어떻습니까? 면적을 새로 정하지만 합병은 측량을 하지를 않죠. 근데 합병은 측량하지 않지만 합병을 하기 전에요. 뭘 해요? 축척을 변경한다는 거죠. 합병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어떻습니까?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축척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축척 변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축척 변경. 합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합병하기 전에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죠. 축척 변경은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축척 변경을. 합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 필지가 비슷비슷하게 크기로 생겼는데 였습니까? 이 토지는요. 600분의 1 축척에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등록됐어요. 근데 이 토지는요.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작게 그려져 있겠죠. 그렇습니까? 축척에 다니까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구히 합병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축척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1200분의 1이었습니까? 600분의 1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변경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2배가 커지면 가로 2배, 세로 2배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4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충 눈찜작으로 이걸 그리겠어요? 아니면 측량을 정확히 해서 그리겠습니까?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척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하게 되겠죠. 측량을 해가지고 습니까 면적이 이제 나왔어요.
면적이 나왔어요. 측량해서 면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였습니까? 이제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합병을 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합산하면 되니까. 근데 축척 변경을 해서 합병을 해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 우리가 나중에 또 축척 변경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필지 축척 변경하는 거죠. 한 필지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을 하는데 무슨 시도지사 승인,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랄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축척변경은 어떻습니까? 평택시 전체를 다시 측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해야 되는 엄청난 사업 이런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 한 필지 축척변경하는데 무슨 시도지사 승인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척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함정인 거죠.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축척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번 보시면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해요. 과거 평단위였습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죠. 그럼 전자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면적 환산이니까 이거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3번이죠. 분할할 때는 어떻습니까?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새롭게 등록한다. 신규 등록할 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30번을 보죠. 또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요. 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측량을 할 때는요. 다 필지마다 측량합니다. 분할할 때도요. 분할되는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다 측량합니다. 복구할 때 복구 측량하죠. 일부가 바다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토지 측량해야 되겠죠.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토지에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지목 변경. 자,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면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축척 변경은 당연히 측량한다고 했죠. 방금. 그 다음에 였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하면 었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하죠.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경계 면적 좌표를 정확히 다시 확정하는 측량을 하잖아요. 3번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죠. 31번.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요. 자,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측정기라는 기계를 올려놓고 습니까?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 한 측정 방법인 거죠.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원칙적으로 측량을 하지만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으로 움직이느냐 밖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 면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씁니까?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씁니까? 우리는 경위 측량이라고 하죠. 경위는 이제 기계 이름이에요.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에서 기계 이름을 경위의라고 해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그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 경위의 측량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럼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럼 좌표가 구해졌으니까 이것은 경계점 좌표 높이에 그 토지들이 다 등록이 됐을 것이고요. 그럼 좌표가 있기 때문에 습니까?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을 해야 되죠.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했는데 좌표 구해놓고 전자면적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버리면 좌표를 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좌표를 구했다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를 구해진 지역은요. 모든 측량은 다 좌표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좌표 위에서. 전자면적측정기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면적적으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이게 도면이 평면도잖아요. 그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 우리는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평판 측량. 그래서 평판 측량을 했다는 것은 도면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도면을 만들었으면 도면을 만든 다음에 그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텐데 좌표를 구했을 경우에는 오로지 좌표로만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좌표를 구했다는 것은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2번은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구해져 있는 지역은 축척과 상관없이 보통 경계점 좌표는요. 500분의 1 지역, 500분의 1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축척을 다 500분의 1로 합니다. 500분의 1로 하면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요. 다 좌표를 구해요. 좌표를.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주로 500분의 1이지만요. 500분의 1이 아닌 곳에서도요. 가끔씩 좌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 정비 사업을 했다고 그러죠. 시골에서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요. 500분의 1로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1000분의 1로 합니다. 1000분의 1로 하면서요. 좌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안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축척이 1000분의 1인데요.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당연히 었습니까? 0.1로.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무조건 0.1.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즉 좌표가 없는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겠습니까? 600분의 1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이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구도심. 거기가 또 0.1이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어떻습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0.1 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맞죠? 자, 3번 면적은 어떻습니까?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는 거죠. 수평면상의 넓이.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맞죠.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할 때요.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면적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면적,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다. 합병은 어떻습니까? 좌표나 경계는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여 결정한다라는 거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2번 보시면 이제 틀린 것인데요. 자, 면적이 하나 일반적인 내용이면서 이제 등록하는 이제 그 끝수 처리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죠. 자, 면적은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죠. 우리가 나중에 지적구매 등록사항을요,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텐데,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하죠. 그러면 면적 측정은 우리 어떻게 측정해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든지, 도면을 가지고 측정하든지,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되, 다만 그 측정된 면적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 임야대 축척이 3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제곱미터,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맞죠?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고요. 저기는 600분의 1 지역이에요. 600분의 1 지역이니 겠습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0.1까지 구하는 것이고요. 자, 4번은 지적도의 추정이 1200분의 1입니다. 1200분의 1이니 겠습니까? 경계점 좌표는 왜 등록된 말 없잖아요. 그러면 1200분의 1이니 겠습니까?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를 한다. 맞죠? 자,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은 어떻습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0.1까지 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등록을 하는 것이죠. 1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습니까? 아까 했죠. 0.4가 나오면요. 0.4로 등록하는 것이죠. 여기는 5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면적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보죠. 자, 하나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0.1까지 구하잖아요. 여기서 딱 떨어지면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데 끝수가 있네요. 끝수가. 근데 끝수가 없습니까?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 거죠. 4, 9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넣습니까?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려요. 짝수죠?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458.6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이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은 어떻습니까? 다 좌표 구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은 축척도 500분의 1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0.1까지 구합니다. 그럼 0.1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근데 뒤에 또 끝수가 있네요.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데 5로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앞에 숫자 보니까 홀수죠. 홀수니까 이건 올려야 되겠죠. 올리니까는 256.8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은 어떻습니까? 600분의 1도 씁니까? 1의 자리 0.1까지 구하는 거죠. 네, 뒤에 또 끝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끝수가 없습니까? 5로 딱 떨어진 것이 하나 5, 1이죠. 5, 1이니까 습니까?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375.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 됐습니까? 1200분의 1이니까 1제곱미터까지 구하는 거죠. 근데 1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습니까? 다 이거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4번은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이니까 습니까?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1의 자리까지. 근데 뒤에 보니까 습니까? 5, 1이죠. 그럼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288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원임하고 동일한데 습니까? 5로 딱 떨어졌을 때만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더 해보죠. 34번, 35번 됐으니까 이건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자, 보죠. 자, 경위 측량을 했어요. 왜냐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이라는 거죠.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됐으니까 0.1까지. 뒤에 보니까 습니까?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근데 5로 딱 떨어졌잖아요. 정 가운데 있죠. 그럼 앞에 숫자를 봐서 4. 짝수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730.4가 되겠죠. 또 35번이요. 35번. 자, 1200분의 1이라고 했죠? 1200분의 1이 여기에요. 1200분의 1이니까 어떻습니까? 1200분의 1이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의 자리까지 구하는데 뒤 끝수가 있잖아요. 끝수가 왔습니까? 5를 초과하잖아요. 5, 8이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숫자 볼 필요도 없죠?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731이 되겠죠. 자, 면적. 자, 면적도요. 지금 우리 그 예상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면적도 어떤 문제가 나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경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